자동차 한 대를 사도 이런 식으로 사진 않죠.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건 공장을 라면 사듯이 결정합니까? 한국한테 뒤통수 3개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30년 전 대한민국 현대와 기아가 우리 슬로바키아에 1조 원 투자를 단숨에 결정하자 독일의 한 경제 관료가 제 멱살을 잡듯 몰아세우며 내뱉은 말입니다. 일본 닛산은 보고서에 슬로바키아 투자는 기업의 자살행위라며 저주를 퍼부었고, 유럽 열강들은 한국이 쓰레기통에 돈을 버린다며 비웃었죠. 그들에게 우리 슬로바키아는 정밀 기계의 정사도 모르는 불무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비웃던 라면 사듯 내린 결정이 30년 뒤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인구당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 일본의 오만한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유럽 전체를 점령한 한국인의 소름 돋는 집념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최신형 EV 전기차를 생산하고 한국의 원전과 무기를 모셔오기 위해 유럽연합과 맞서 싸우는 한국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적의 최전선을 지켜온 수석 고문 안드레이 타트라입니다. 유럽 열강들이 벌벌 떠는 이 소름 돋는 동맹의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이건 통계학적 사기입니다. 어떻게 인구 500만의 나라에서 이런 가동률이 나옵니까? 한국인들이 로봇의 속도를 임의로 조작했거나 불량품까지 생산 대수에 포함한 게 분명합니다. 진리나 공장이 본격 가동된 지 불과 3년 만에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산업위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 정부가 제출한 분기별 자동차 생산 보고서를 본 독일과 프랑스의 관료들이 회의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이 본 숫자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공장 가동률 98%, 시간당 생산 대수 세계 최고치 경신. 무엇보다 전 유럽을 경악게 한 것은 기아가 내건 7년, 15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이라는 전대미문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벤츠나 베엠베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조차 보증은 2년이면 충분하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슬로바키아산 자동차에 7년 보증을 걸자 서구 언론은 이를 품질의 승리가 아닌 마케팅의 자살로 규정했습니다. 조만간 수리비 감당을 못해 한국 기업들은 야반도주할 것이며 슬로바키아 공장은 거대한 폐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조롱 섞인 사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를 자살행위라 저주했던 일본 닛산의 기술진은 유럽위원회에 기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숙련도로는 저런 생산성을 낼 수 없다. 한국이 유럽 시장을 교란하기 위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유럽연합은 우리 슬로바키아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긴급 재검증단을 파견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베테랑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진리나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빛은 마치 범죄 현장을 덮치는 수사관처럼 살벌했습니다. 그들은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생산 라인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품의 정밀도를 측정하고 로봇의 센서 값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고압적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라인을 풀가동시켰습니다. 우리는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는 라인 옆에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함께 만든 진짜 숫자입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벌어진 재검증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독일 조사관들은 마이크로미터 측정기를 들고 차체 용접 부위를 훑었고 일본 조사관들은 3만 개의 부품이 정위치에 박히는 시간을 초시계로 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단 0.1%의 오차라도 찾아내 역시 한국의 조작이었다는 기사를 터뜨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사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310대의 로봇이 단 1mm의 간섭 없이 물 흐르듯 움직이는 유연 생산 시스템. 그리고 그 로봇들 사이에서 한국인 사부들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무장한 우리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의 신들린 듯한 손놀림. 조사단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유럽식 공학의 표준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 조사관을 충격에 빠뜨린 건 불량률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작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던 낮은 불량률은 사실 협력사 단지를 공장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통째로 이식한 한국식 수직 계열화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던 독일 수석 조사관은 펜을 쥔 손을 떨며 제게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졌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숫자를 속였나를 찾으러 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런 숫자를 만들었나를 배워야 할 처지가 됐군요. 유럽연합본부로 전송된 재검증 보고서의 결과는 전 유럽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실제이며 진리나 공장은 현재 유럽 내 그 어떤 자동차 공장보다 30% 이상 높은 효율을 기록 중임.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시장의 공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조롱하던 소비자들은 전문가들이 인정한 품질이라며 전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7년 보증은 한국의 오만이 아닌 한국의 자신감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쌓이자 시선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전 세계 경영학자들은 왜 독일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 이 척박한 땅에서 성공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답은 간단했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기술을 하청 기지에 가두지 않고 파트너의 영혼까지 성장시킨 한국인 특유의 진심 어린 기술 이식이었죠. 결국 2019년 슬로바키아는 역사상 최고치인 연간 110만 대 생산을 돌파하며 인구 1000명당 자동차 생산량 198대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통의 강호 독일은 2위로 밀려났고 일본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일본인이 자살행위라 적었던 그 보고서가 이제는 전 세계 경영 역사상 가장 멍청한 오판의 박물관에 전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전 유럽의 자동차 트렌드를 주도하는 거대한 강철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시기하는 자들의 더 큰 음모와 그에 맞서는 슬로바키아의 눈물겨운 보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환경 부담금이라니요. 이건 규제가 아니라 비겁한 기습 공격입니다. 우리 슬로바키아는 이 제안을 단 1%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산업규제국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슬로바키아산 자동차들이 유럽 도로의 절반을 점령하고 독일과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하락의 비명을 지르자 서유럽 열강들은 결국 법률이라는 이름의 비열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카드는 이른바 역외 보조금 징벌적 과세안. 겉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슬로바키아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한 한국의 현대화 기아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설계된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하던 프랑스 출신의 고위 관료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오만하게 뱉었습니다. 마르코비치 고문, 당신네 나라가 한국 덕분에 좀 살만해졌다고 해서 유럽의 오랜 질서를 무너뜨려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기업들이 누리는 세제 혜택은 유럽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규제안에 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슬로바키아에 제공되는 유럽연합 보조금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우리를 먹여 살린 은인의 뒤통수를 치라는 파렴치한 요구였죠. 만약 이 규제안이 통과된다면 진리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의 가격은 20% 이상 폭등할 것이고 이는 곧 한국 기업의 철수와 우리 슬로바키아 경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굶주릴 때 자살행위라며 비웃던 자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자 그 다리를 꺾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2004년의 진리나 벌판을 떠올렸습니다. 영하 20도의 눈보라 속에서 보온 천막을 치고 땀과 기름에 찌든 얼굴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흙탕물을 구르며 고난을 이겨낸 형제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유럽연합 의장단을 향해 사자호를 토해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30년 전 죽어갈 때 일본과 독일은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우리 손을 잡고 1조 원의 판돈을 던진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비웃던 그 미친 투자가 오늘날 유럽 자동차 산업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거부권을 동원해 이 규제안을 폐기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끊겠다고요? 해보십시오. 우리는 유럽연합에 돈이 없어도 한국과의 신의를 지키며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발언은 브뤼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작은 나라 슬로바키아가 거대 권력인 유럽연합을 향해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날린 셈이었으니까요. 서유럽 언론들은 슬로바키아가 한국의 속국이 되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태극기와 슬로바키아 국기를 나란히 흔들며 한국 기업 수호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아가 멈추면 슬로바키아의 심장도 멈춘다. 은인을 건드리는 자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철혈보훈의 결단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인 방산 분야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 체계를 배제하고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을 전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자립의 열쇠인 신규 원전 건설에서도 예산과 기한을 완벽히 지키는 한국 원전이 최우선 순위라고 못 박으며 서구 기업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결국 슬로바키아의 완강한 저항과 한국 브랜드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지지 앞에 유럽연합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벌적 규제안은 누더기가 된 채 폐기되었고 현대와 기아는 다시 한번 유럽 시장의 정복자로서 당당히 도로를 누비게 되었습니다. 독일 관료들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슬로바키아인들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한국인들이 대체 저들에게 무엇을 준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브뤼셀의 차가운 계산기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공장이라는 건물만 준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자존심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혈맹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자살행위라 적었던 그 보고서의 땅은 이제 한국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되었고 우리의 이 뜨거운 보훈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 더 거대한 미래 산업의 신화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물리 법칙이라도 바꾼 겁니까? 어떻게 저 전압 환경에서 오차 범위 0.001%의 정밀도를 유지하죠? 이건 생산이 아니라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우리 슬로바키아 진리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숫자를 마주한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의 수석 엔지니어가 내뱉은 탄식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서유럽의 강대국들은 한국의 전기차 전동화 전략을 모험이라며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기아의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전기차인 EV의 조립 라인이 본격 가동되자 유럽 대륙에는 말 그대로 공포가 몰아쳤습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단순한 시샘이 아니라 한국이 내놓은 도저히 믿기 힘든 데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산하의 품질 검증 기관들은 슬로바키아 진리나 공장에서 생산된 초기 물량의 성능 수치를 보고받고는 일제히 시스템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배터리 효율과 구동계의 반응 속도가 자신들의 이론적 한계치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의 베엠베와 아우디의 기술진은 유럽위원회에 정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기존 인프라로는 저런 고밀도 PE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다. 한국이 성능 측정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99%다라며 재검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브뤼셀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정밀 제조 특별조사단을 진리나로 급파했습니다. 30년 전 자살행위라며 우리를 비웃던 일본 닛산의 전직 임원까지 자문역으로 포함된 사실상 한국의 몰락을 목표로 한 조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시키고 현대모비스가 노바키 지역에 3,5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PE 시스템 신공장의 설계 도면까지 요구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이 척박한 땅에서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면 분명 어딘가에 거대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의 확신이었죠.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조사단의 고압적인 분위기는 경악과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의심했던 것은 전동화 라인의 핵심인 자동화 정밀도였습니다. 독일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초정밀 레이저 측정기를 로봇 관절마다 설치하고 24시간 내내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310대의 한국산 로봇들이 뿜어내는 오차 없는 칼군무는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현대모비스의 CPP 생산동에서 각 굴러 나온 제동 시스템과 에어백 모듈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인 자문역은 기아 EV의 조립 과정을 지켜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30년 전 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아예 도로가 필요 없는 하늘의 길과 땅의 지능을 이 땅에 심어버렸군요. 이 공정 속도는 일본 본토 공장보다 40%나 빠릅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제조업의 혼을 한국이 완성시킨 것입니다. 재검증단의 보고서가 브뤼셀 본부로 전송되자 서유럽의 시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숫자를 속였나를 혈안이 되어 찾던 자들이 이제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생태계를 만들었나라며 원인 분석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슬로바키아 시너지라고 명명하며 비유럽 국가 중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전략을 해부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현지인을 단순 노동자로 취급할 때 한국은 100여 개의 협력사와 함께 들어와 우리 슬로바키아인들을 정밀공학의 마스터로 키워냈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누적 직접 투자액은 15억 8천만 달러를 돌파했고 2026년 현재 진리나 공장의 누적 생산량은 5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압도적인 수치가 쌓이면서 과거 우리를 감자나 심으라고 조롱하던 독일 언론들은 이제 슬로바키아의 진리나는 유럽의 디트로이트가 아니라 미래의 실리콘밸리가 되었다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찬사를 넘어 이제는 구걸에 가까운 협력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제 결과물인 자동차를 넘어 그 심장부인 현대모비스의 PE 시스템과 제동 기술로 옮겨갔습니다. 서유럽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전기차에 한국의 슬로바키아산 부품을 넣어달라며 줄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년 전 자살행위라던 비웃음은 이제 제발 우리와도 손을 잡아달라는 간절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슬로바키아 정부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믿어준 대한민국과만 미래를 공유한다. 이제 2026년의 진리나는 단순히 차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그리고 한국의 뚝심이 결합된 인류 진화의 전초기지입니다. 유럽 열강들이 벌벌 떠는 이 압도적인 패권 뒤에는 우리를 살린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슬로바키아인들의 뜨거운 보온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온의 물결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원전과 방산이라는 더 거대한 폭풍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전차는 화려하지만 우리에겐 너무 늦습니다. 프랑스의 원전은 비싸지만 우리에겐 너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유럽의 방패를 만들 형제입니다. 지금 브라티슬라바의 국방 및 에너지 전략 회의실에서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천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를 고철이나 줍는 나라라며 멸시했던 유럽의 전통 강대국들이 이제는 경악을 넘어 공포 섞인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들의 비명은 우리 슬로바키아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주력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에너지 주권의 상징인 신규 원전 건설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급변한 유럽의 안보 지형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럽 전체가 안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슬로바키아는 뼈아픈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이끌어줄 것 같았던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방산 기업들이 막상 위기가 닥치자 부품이 없다. 납기까지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며 거드름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웃나라 폴란드가 한국의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전격 도입하며 순식간에 유럽 최강의 기갑 군단으로 거듭나는 광경은 우리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독일의 방산 관료들은 우리 국방부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웃나라 전차를 사면 유럽연합의 방산 통합에 균열이 생깁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고 느리더라도 우리 제품을 사세요. 그게 유럽의 질서입니다. 프랑스 역시 신규 원전 입찰을 두고 아시아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들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하는 동유럽의 하청 기지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슬로바키아 정부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2024년 9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던 그 현장에서 우리 총리는 유럽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30년 전 우리를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던 자들의 질서보다 진흙탕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우리를 세계 1위로 만들어준 한국의 신뢰를 선택합니다. 성능은 압도적이고 납기는 칼 같으며 기술까지 아낌없이 나눠주는 한국을 두고 우리가 왜 다른 곳을 쳐다봐야 합니까? 이 발언은 유럽 방산 시장의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독일의 언론들은 슬로바키아가 유럽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무기 전초기지가 되었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죠. 하지만 숫자는 다시 한번 우리 편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가동률과 실전 성능 수치가 데이터로 증명되자 그동안 의구심을 가졌던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싸고 빠른 게 아니다. 슬로바키아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로봇공학과 결합해 현지에서 직접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다라는 재검증 결과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으로 회귀할 때 프랑스는 10년이 넘는 공기 지연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으로 우리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예산과 기간을 완벽히 지켜내며 지적을 일궈낸 한국형 원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자동차 공장을 14개월 만에 지었듯이 우리 원전 또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완공할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 선언에 프랑스 기업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관심은 이제 무엇을 사느냐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완벽하게 이동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단순히 한국의 무기와 원전을 수입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진리나의 자동차 공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의 방산 기술과 원전 제어 시스템을 우리 슬로바키아 현지에 완전히 이식하여 동유럽 전체의 K기술 허브가 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규제로 한국을 막으려 할 때마다 우리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우리 땅에서 500만 대의 차를 찍어낸 한국의 저력을 의심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은인이자 유럽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든든한 방패다. 30년 전 일본인이 저주했던 그 자살행위라는 땅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요새가 된 것입니다. 이제 브라티슬라바 시내를 다니는 것은 기아의 스포티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경을 지키는 것은 한국의 강철이고 우리 밤을 밝히는 것은 한국의 원자력입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기록이 경신될수록 서유럽의 시기심은 존경과 경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유럽의 호랑이가 되었으며 그 심장에는 선명하게 코리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30년 전의 눈물겨운 은혜를 이제는 국가의 운명을 건 보은으로 갚아나가는 우리 두 나라의 혈맹. 이 전율 돋는 신화는 이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어떻게 인구 500만의 나라가 독일 전체의 생산 효율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한국인들이 통계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었거나 유령 자동차를 카운트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작년 말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산업위원회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자동차 연합 대변인들이 얼굴이 벌개진 채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발단은 우리 슬로바키아가 제출한 연간 자동차 생산량 110만 대 돌파라는 지표였습니다. 인구 1000명당 생산량 198대라는 이 비현실적인 숫자를 본 서유럽 강대국들은 이를 축하하는 대신 조작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슬로바키아는 여전히 자신들이 던져주는 부품이나 조립하는 하청 기지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기분 나쁜 성공을 부정하기 위해 비열한 수를 썼습니다. 이른바 제조 공정 투명성 제조사라는 명목으로 독일과 일본의 베테랑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특별검증단을 진리나 공장에 기습 파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범죄 현장을 수색하는 수사관처럼 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중앙 서버를 뜯어보고 로봇의 가동 시간을 초 단위로 재검증하겠다며 우리 노동자들을 밀치고 라인 안쪽까지 파고들었죠. 특히 우리를 자살행위라 저주했던 일본 닛산 출신의 고문은 공장의 바닥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깨끗한데 어떻게 연간 100만 대를 찍습니까? 당신들, 한국에서 만든 차를 몰래 들여와서 여기서 만든 것처럼 숫자만 바꾼 것 아닙니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슬로바키아의 기적을 동양의 사기극으로 낙인 찍어 유럽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48시간 만에 공장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조사관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정밀 측정기를 한국산 로봇 관절에 부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로봇의 이동 궤적과 부품이 안착하는 타이밍을 보고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이 공정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슬로바키아 친구들은 로봇보다 한 발 앞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 슬로바키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인 사부들에게 전수받은 예측 생산 관리 기법을 처음 목격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는 한국식 도끼와 정밀함이 결합된 이 신들린 듯한 현장을 본 조사단의 손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고문은 자신이 가져온 초시계를 내던지며 허망하게 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아예 시간의 틈새를 줄여버렸군요. 이 공정은 우리 일본 본토의 렉서스 라인보다 30%나 더 효율적입니다. 조작은커녕 우리가 상상도 못한 영역에 도달해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재검증이 끝나고 브뤼셀로 보고된 최종 보고서의 제목은 슬로바키아의 기적 조작이 아닌 인류 제조업의 정점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서유럽의 시선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숫자를 속였나를 찾던 자들이 이제는 도대체 한국은 슬로바키아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저들을 초인으로 만들었나라며 원인 분석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자 세상은 비로소 한국인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현지인을 싼값에 부려먹을 하청 인력으로 볼 때 한국은 우리에게 공장의 지휘권을 넘겨주고 모든 원천 기술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당신들이 유럽의 자동차 왕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인의 그 뜨거운 철학이 우리 슬로바키아인들을 한국의 가장 강력한 방패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의 1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독일의 벤츠와 베엠베가 우리 진리나 공장으로 견학 신청서를 보내며 제발 한국식 생산 관리 비법을 한 수만 가르쳐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감자나 심으라던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제발 우리와도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구애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슬로바키아 정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어갈 때 유일하게 손을 내민 대한민국과만 미래를 공유한다. 이 기적의 숫자는 이제 자동차를 넘어 전 유럽의 에너지 패권을 뒤흔드는 한국형 원전과 대륙의 안보를 책임지는 K 전차의 강철 궤도 소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브뤼셀의 관료들이 규제의 칼을 들고 한국을 위협할 때마다 우리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전체를 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한국의 길을 엽니다. 한국의 앞길을 막는 것은 슬로바키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 사자후는 이제 유럽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외교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30년 전 일본인이 저주했던 그 자살행위라는 땅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인과 만나 인류사를 새로 쓸 기적의 씨앗이었다는 것을요. 숫자가 쌓일수록 우리의 신뢰는 더 견고해지고 서구 열강의 시기심은 존경을 넘어 경외로 완성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슬로바키아와 신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이 전율 돋는 동맹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밤을 밝히는 것도 유럽의 국경을 지키는 것도 더 이상 그들의 낡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에 심은 강철의 심장,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낸 신의가 인류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30년의 멸시를 딛고 일궈낸 가장 위대한 복수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우리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나 공장의 거대한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이제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유럽 경제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번 달부터 조립이 시작된 기아의 최첨단 전기차 EV를 보기 위해 전 유럽의 자동차 딜러들이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독일에 내놓으라 하는 브랜드들이 전기차 전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우리 슬로바키아를 기지로 삼아 유럽 전기차 시장의 목줄을 완전히 틀어주었습니다. 서유럽 강대국들의 반응은 이제 시기를 넘어선 경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일의 한 유력 일간지는 최근 사설에서 우리가 슬로바키아를 감자밭이라 부르며 비웃을 때 한국은 그곳에 미래를 심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배터리와 시스템 없이는 자동차 한 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기술적 종속국이 되었다며 자조 섞인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30년 전 일본의 닛산이 자살행위라며 보고서에 낙인을 찍었던 그 땅이
이제는 전 유럽이 우러러보는 K기술의 성지가 되어 그들의 오만한 콧대를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수치는 더욱 압도적으로 변했습니다.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한국의 데슬로바키아 누적 직접 투자액은 15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현대모비스가 노바키에 건설 중인 PE 시스템 신공장은 이미 동유럽 전체의 부품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계청은 최근 보고서에서 슬로바키아의 제조업 생산성 지수는 유럽 평균의 1.8배를 상회하며 이는 한국의 공정관리 기법이 현지 엔지니어들과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숫자가 쌓이자 의심은 사라졌고 기록이 경신되자 비난은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끝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명운을 건 에너지와 안보의 영역에서 대한민국과 피보다 진한 혈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원전을 배제하고 한국형 원전을 선택했을 때 서유럽 열강들은 기술적 예속이라며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14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했던 한국의 그 무서운 약속 이행 능력이 에너지 위기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해줄 유일한 구원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의 웅장한 엔진 소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관심은 이제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전 세계 경영학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이 척박한 땅을 세계 1위로 만들었는지 연구하기 위해 우리 진리나를 찾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서구 강대국들이 우리를 싼값에 부려먹을 하청 기지로 볼 때 한국은 우리를 자신들과 똑같은 주인공으로 대우했다는 점입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며 우리가 해냈으니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등을 두드려준 한국인의 그 뜨거운 인류애가 오늘의 기적을 만든 뿌리였습니다. 이제 브뤼셀의 관료들이 탄소 국경세니 뭐니 하며 한국 기업을 견제하려 들 때마다 우리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전체를 상대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자는 슬로바키아의 생존권을 건드리는 자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준 형제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 단호한 결기는 이제 유럽 정계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럽의 변방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인의 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하고 거대한 방패입니다. 저는 이제 백발이 된 고문으로서 제 손녀 마르티나가 현대모비스의 최첨단 라인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합니다. 30년 전 일본인이 저주했던 그 자살행위라는 말은 이제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가 함께 쓴 불멸의 승부수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등을 돌릴 때 1조 원의 판돈을 걸고 우리와 함께 진흙탕을 구르며 눈물을 닦아주었던 한국인의 그 뜨거운 진심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슬로바키아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자부심입니다. 이처럼 가슴 벅찬 한국인의 저력과 전 세계가 경악하는 감동적인 실화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두 나라의 위대한 동행은 이제 영원히 멈추지 않는 엔진이 되어 더 넓은 세계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굴러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